안녕하세요. 태국 김한입니다. 역시 아침에 출근해서 간만에 영상을 남기게 되네요. 3일 전인가 4일 전인가 지진이 크게 났죠. 태국 지진이요. 와, 거기서 막 건물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콘도에 사시는 분들 대피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난리도 아니었고, 그분들 빨리 수습이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말 그 태국에서 살아가는데 또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뭐랄까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건 사고를 많이 겪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뭐 지진이 있다고는 하는데 뭐 솔직히 서울에서 그 정도 지진이 났다면 엄청 큰 뉴스가 나오겠죠. 방콕에서도 이제 미얀마에서 시작된 그 지진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가 있었지만 다행스럽게 그런 고층 콘도 빌딩 몇 군데 제외하고는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큰 그런 지진 피해를 받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같은 데나 이렇게 지진 오는 거 보면 미얀마도 그렇고요. 지진의 근원지 같은 경우에는 건물 전체가 무너지거나 진짜 1층짜리 집도 쓰러지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다행스럽게 이번 지진에서는 그 정도 피해까지는 없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정말 뭐랄까 트라우마가 일어나요. 옛날에 이제 다시 이제 역대급 태국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 재앙 이제 그런 거를 한번 돌이켜 보면요, 저는 1순위로 코로나라고 먼저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적인 이슈였지만 뭐 그 전 세계적인 이슈 안에서도 태국도 포함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와, 정말 코로나는 저의 사업 모듈도 바꾸고 그 다음에 뭐 저는 그나마 회복을 하고 있지만은 진짜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습니다. 그런 이제 위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 거는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대홍수였습니다. 대홍수. 10년 전인가 10 몇 년 전에 태국에 대홍수가 일어난 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홍수가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라 예고가 있었어요. 홍수가 날 거라고. 왜냐면은 위에서부터 댐을 방출하기 시작했고요. 윗지방부터. 그래서 그런 물들이 방콕으로 계속 모여들기 시작했고, 특히 가장 피해를 본 곳이 아유타야 부근이었습니다. 거기는 공장 단지가 많은데 공장의 1층 정도가 다 잠길 정도로 홍수가 났었거든요. 엄청 났습니다. 그때 당시에 피해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물론 저도 그때 100% 피해를 봤다고는 할 수 없지만은 그때 당시 한국으로 잠시 대피를 갔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홍수 때문에 차를 몰고 다닐 수가 없고요. 집에 차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때 당시 이슈가 뭐냐면 주차를 어디다 할 거냐. 위에 저기 뭐 탕더원이라고 그런 고속도로 위에다가도 차를 주차를 해놓고 높은 건물에도 차를 주차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 저는 다행스럽게 제제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업체들은 이제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한 매장당 한 개씩, 그래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한국으로 대피를 갔었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되게 뭐랄까 그런 재난, 재앙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요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생기고요, 사업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피해를 받습니다. 제가 컨텐츠가 태국에서 사업하기인데 이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좀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많이 겪게 돼요.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사건을 겪게 되면서 균열이 생깁니다. 어떤 균열이라면은 사업에 대한 균열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좋은 균열일 수도 있고 나쁜 균열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어떤 뭐랄까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그러면서 이제 사업도 같이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는 예전에 뭐 식당을 했었다. 그럼 식당을 이제 낮은 데서 못하고 홍수 이후로는 낮은 데서 못하고 좀 더 높은 곳으로 대지를 좀 더 높인다거나 이제 뭐 그런 걸로 바뀌었고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콘도 생활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무반이라고 주택단지로 건물이 높지 않은 곳으로 이제 그런 곳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면서 거기엔 수요가 몰리면서 또 집값이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복제를 판매하는데 특히 콘도에서 많이 사용하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콘도가 그나마
이제 욕조 있는 곳이 있는 곳들이 있고 하니까는 이제 거기서 많이 사용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 것 같은 경우에도 저에게도 이런 콘도들에서 생활을 많이 하시면 주택단지로 이동하는데, 주택단지에 욕조 있는 집들, 웬만한 큰 집 아니면은 없는 경우들이 더 많거든요, 태국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그 지진에 대한 그런 균열에 대한 거를 인지를 못하고 있겠지만, 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사업에 따른 것도 이제 그런 거를 같이 감안을 해가지고 더 뭐랄까 그 균열과 그런 변화에 대해서 신경 써가지고 방향을 다시 조금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트는데 정말 지진 나서 저도 깜짝 놀랐고, 모두가 겪은 것처럼 어지럽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 말밖에 없고요. 오늘의 주제는 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이런 재난, 재앙, 큰 사건,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업하는데 방향이 바뀌거나 시장이 변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빨리빨리 캐치를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우리를 또 변화해 나갈 거냐, 이제 그게 사업의 성과인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 알아서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방향을 나아가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명확하게 어떤 무엇을 해야겠다 뭐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이런 감으로 이제부터 뭔가 좀 계획을 다시 약간 수정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사업하시거나 생활하시는데 이런 사건 사고 일어나서 정말 어떤 피해를 받으신 분이 있다면 위로의 말씀 전해드리고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쓰러지거나 이렇게 포기하거나 이제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계속 힘을 내시고요. 계속 발전하는 태국에서의 사업, 생활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